안녕하세요. Today is Thursday, September 21st,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Federal Reserve's decision to keep interest rates unchanged has raised several risks that could have a big impact on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shutdown,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ongoing worker strikes, and student loan repayments.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연준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국제 유가 급등, 자동차 노조 파업,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이 그것입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각종 경제 데이터를 취합하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업무 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셧다운될 경우 10월로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추정치 발표가 줄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에 참고해야 할 기초자료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현저해졌습니다. 이는 당연히 기대되는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우려되는 점입니다. 배럴당 $120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3사의 노조 파업도 진행 중입니다. 4년 반 만에 시작된 이 파업도 연준금리 정책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임금 인상률과 전기차 전환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파업은 미국 GDP에 1.7%포인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가파른 임금 인상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입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결국 소비 지출에 쓰일 돈이 줄어들게 돼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연준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셧다운, 유가 급등, 노조 파업, 학자금 상환 등이 떠오르며 이런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Research from the Century Foundation state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 car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set to close this month. This is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240 billion child care facility support policy provided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passed by Congress in March of 2021. 뉴욕타임즈가 20일 센츄리 재단의 연구를 인용해 오는 30일 미국의 보육시설이 대거 폐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3월 의회를 통과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따른 $240억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오는 30일 완료되는 것입니다. 센츄리 재단은 이 지원 정책 종료로 인해 7만여 개의 보육 프로그램이 폐쇄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던 320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 여성의 70.4%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전 최고치 68.9%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른바 워킹맘이 대거 증가했다는 것인데 보육시설이 닫히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떠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9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일주일간 부모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736이며 미국 가계의 평균 보육 비용은 자녀 한 명당 $18,000에 이릅니다. 가계 수입의 27%를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는 미국 선생의 시간당 임금이 $13.71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2,866에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저임금으로 이런 보육시설에서 이탈하는 인력이 늘고 향후 지원 정책이 만료되면 이에 따른 보육 절벽, 즉 케어 클리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made by Amazon on the 19th, the company plans to hire 250,000 employees nationwide by the end of this year, including full-time, part-time, and contract positions. In Illinois alone, over 9,000 people are expected to be hired. 아마존이 19일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올 연말 전국적으로 25만 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파트타임 잡까지 포함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9천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고객 서비스 및 운송 직원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1달러를 받게 되며 포지션에 따라 최대 시간당 28달러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세계 영업부문 부사장 존 펠토는 연말 시즌은 아마존의 특별하며 이번 고용 발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고용되는 직원은 다음 3년간 13% 급여 인상이 보장되며 여기에는 의료보험과 선지불 대학 등록금 프로그램도 적용된다며 지원해 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Google is being sued for negligence by the family of North Carolina man Philip Paxton, who died after his Jeep plunged off the bridge that had broken off 9 years ago while following directions given by Google Maps. 구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운전 중이던 운전자가 붕괴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숨진 필립 팩슨의 유가족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 법원에 사고 정보를 알면서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주변에는 붕괴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차단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은 이 다리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유재산 관리업체도 함께 제소했습니다. 구글 측은 대변인을 통해 팩슨 가족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경로 제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성심껏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employment claims in the United States have reached their lowest level in 8 months last week.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on the 21st, claims dropped by 20,000 to just over 200,000 for the week, the lowest number reported since January. 미국 실업수당 신청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에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1일 자료에서 미국 실업수당 신청은 9월 16일 주간에 2만 건 감소해 20만 1,00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월 말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신청은 특정 주에 발생한 해고 건수를 대표합니다. 4주 단위로 평균 계산된 수당 신청 건수는 7,750건 감소해 21만 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싸움을 2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회의 금리 인상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쳤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달 초 정부는 8월에 미국 기업이 18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올랐지만 장기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7월 일자리 수요는 880만 개로 떨어졌으며 6월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들은 월별 일자리 수요가 2021년 이전에는 800만을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기대 이상으로 견고한 상태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s COVID cases climb in the U.S., government officials are bringing back a program that mails COVID tests to residents, and it all starts next week. Beginning September 25th, households can place an order to receive 4 more free COVID-19 rapid tests delivered directly to their home. 연방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코로나 무료 검사 키트를 신청 접수 후 발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전에 중단됐으나 25일부터 재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 가정당 4개의 검사 킷이 포함된 패키지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2억 개가 배송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통해 이 무료 배송 프로그램이 해를 넘겨 진행될 수 있으며 추후 연장될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됐던 이 무료 검사킷 발송 프로그램은 올해 초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중단됐습니다. 무료 검사킷을 받기 위해서는 25일부터 웹페이지 covidtest.gov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Chicago Cubs are scheduled to play their third and final game in a 3-game series against the Pittsburgh Pirates at Wrigley Field today. The Win TV team visited the historic field on Tuesday
and had a chance to speak with second baseman Ji-hwan Bae of the Pirates for an exclusive interview. 지난 19일 한국인 메이저리거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위해 시카고 위그리 필드 구장을 찾았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기를 이어갑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첫날 경기는 우천 관계로 오후 8시 5분에 시작됐으며 등번호 3번을 달고 선발로 출전한 배지환 선수는 1번 타자 2루수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첫날 1대 14, 20일은 13대 7로 한 게임씩 주고받았습니다. 피츠버그는 20일 15안타로 13점을 뽑는 놀라운 공격 집중력을 보이며 컵스 마운드를 두들겼으며 이날 배지환 선수는 결장했지만 21일 시카고 컵스와의 마지막 경기는 9번 타자로 출격합니다. 한편 윈티비 뉴스 스포츠팀은 한인 메이저리거 배지환 선수를 위그리 필드에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계신 한국 분들, 저 경기할 때마다 이제 태극기 보이거나 한국 분들 인사해 주시면 정말 좀 반갑고 더 기분이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노동조합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월마트나 스타벅스 등 대규모 업체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사측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 노조 결성은 미국에서는 흔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전 연방 재무부가 노조 찬사를 담은 보고서를 처음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노조 공약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요 노조 중에 하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즉 UAW 등이 바이든 지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친밀성을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조합과 중산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중산층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조는 중산층이 직면한 오래된 문제인 임금 정체, 높은 주거비용, 세대 간 이동성 감소 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견고하고 탄력적인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가 강화되면 중산층 복지가 향상된다면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종의 비노조 근로자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서는 퇴직, 고충 처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노조의 조직화에 따라 비노조 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경제 성장과 회복력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근무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도 향상시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노동자 조직화 및 권한 타스크포스 차원의 조치들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노동운동이 재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노조에 대한 긍정 여론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조의 권한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법안 추진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조 결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사주 측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노사가 같은 마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차피 노동자 계층과 사주 측은 창과 방패처럼 항상 부딪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 구애에 나서는 현 대통령 선거 전략의 속이 너무도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